자, 만약에 우리가 평생을 함께할 파트너를 고를 때 정말 중요한 건 다 놓치고 완전히 엉뚱한 것만 보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다룰 내용은 좀 도발적일 수 있는데요. 바로 매력적인 성격보다는 어쩌면 지루하게 들릴 수 있는 기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이 주장의 시작은요, 한 비극적인 실제 사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2013년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시어머니를 돌보느라 너무 힘들었던 한 여성이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제발 도와달라고 문자를 수십 통이나 보냈어요. 그런데 남편은 밖에서 술 마시느라 그걸 다 무시해버렸죠. 결국 여성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남편은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야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그냥 안타까운 사고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건 파트너를 고를 때 우리 모두가 저지르는 아주 흔한 실수 때문에 벌어진 어쩌면 처음부터 예측 가능했던 결과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풀어봐야 할 퍼즐이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파괴적인 관계에 발을 들이게 되는 걸까요? 이런 현상을 흔히 지킬 박사와 하이드에 비유하곤 하죠. 연애할 땐 정말 세상 누구보다 매력적이고 완벽해 보였던 그 사람이 결혼만 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 어떨 땐 정말 파괴적인 사람으로 돌변하는 경우 주변에서 들어보거나 겪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대체 어떤 매력이 우리를 이런 위험한 덫으로 끌어들이는 걸까요? 자,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저 사람 진짜 매력적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특징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인맥도 넓고 술자리도 좋아하고 좀 즉흥적이면서도 열정 넘치는 그런 모습들이요. 바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신호, 그러니까 레드 플래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충격적이죠? 이런 과도한 로맨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정말 불같이 타오르는 애정 공세를 펼치죠. 선물을 쏟아붓고. 그러면 상대방은 점점 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고 기대치가 한없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런 열정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결국 주는 쪽은 지치고 나중엔 분노하게 되죠. 그리고 그 끝은 방치, 배신, 심지어는 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람을 보는 기준 자체가 그 사람의 가치를 측정하는 잣대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닐까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파트너의 인간성에 끌릴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기능을 봐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인간성이라는 건 우리가 딱 봤을 때 끌리는 것들이에요. 매력적인 외모나 유머 감각, 다정함, 사교성 같은 것들 말이죠. 그리고 그 정반대편에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어때요? 딱 들어도 좀 재미없게 들릴 수 있어요. 책임감, 자제력, 일관성, 문제 해결 능력. 하지만 바로 이 지루해 보이는 것들이 30년, 50년 가는 관계의 안정성을 지켜주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파트너를 기계처럼 평가해라. 마치 우리가 가전제품을 살 때처럼요. 이 제품 디자인이 예쁜가가 아니라 이 제품 고장 안 나고 오래 쓸 수 있나? 이걸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결혼이라는 긴 여정에서는 그 사람의 매력적인 성격이 아니라 고장 나지 않는 기능이 전부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기능이냐? 인간성이냐 하는 프레임으로 실제 사례들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훨씬 더 와닿으실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한쪽은 사교계의 명사 타입이에요. 강동희 전 농구 감독처럼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다가 거절을 못해서 결국 자기 인생과 가족을 파괴했죠. 반대쪽은 수도승 타입입니다. 존 디 록펠러를 예로 들 수 있겠네요. 대외적으로는 냉혈한이라고 비난받았을지 몰라도 철저한 자기관리와 예측 가능한 루틴으로 가족에게는 누구보다 안정적인 울타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이런 패턴은 위대한 예술가들한테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피카소, 정말 인간적으로는 매력적이고 천재적이었죠. 하지만 파트너로서는 어땠나요? 충동적이고 변덕스러워서 만나는 사람마다 엄청난 고통을 줬습니다.
가족의 안정보대 자기 예술적 영감이 늘 우선이었죠. 한마디로 파트너로서의 기능은 완전히 엉망이었던 겁니다. 반면에 모차르트를 보세요. 그는 아픈 아내를 먹여 살리기 위해 정말 강박적으로 일했습니다. 그의 헌신은 하나의 패턴이었고 예측 가능했어요. 심지어 마지막 교향곡들도 자기가 죽고 난 뒤 아내의 생계를 위해 썼다고 하죠. 기능적으로는 정말 완벽한 파트너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능이 좋은 사람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 궁극적인 테스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뭔지 아세요? 바로 그 사람의 루틴입니다. 네, 맞아요. 지루할 정도로 예측 가능한 그 사람의 하루 일과요. 왜 하필 루틴일까요? 생각해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집에 돌아오는 삶. 이건 그 사람이 엄청난 자기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충동보다 의무를 앞세운다는 걸 매일같이 보여주는 거죠. 이런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예측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다는 건 곧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가정도 안정적으로 지켜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분석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은 일관성으로 가득 차 있나요? 아니면 예측 불가능한 예외들로 가득 차 있나요? 불꽃 같은 로맨스, 화려한 이벤트는 잠시 제쳐두고 어쩌면 지루하게까지 느껴지는 그 사람의 꾸준한 일상, 그 기능 속에서 진짜 안정과 행복을 찾아야 하는 건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